다음엔 지가 하나 올려드려야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할머니 100살 넘기셨겠네.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농담을. 저 주천 하주 와서 잡살하셔야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모습이 실어나 올해 98이 되셨다는 김복래 할머니. 어르신의 밥상을 마주하고 보니 늘 서둘러 끼니를 때우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아련해집니다. 잘 차려진 밥상은 항상 우리들 차지였던 거. 또 그때는 어머니들이 그런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또 그렇게 바삐 드셨던 어머니의 그 한 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없이 단출하지만 무더위와 고단함을 씻어주었던 어머니, 당신의 한 끼. 이 여름보다 뜨거웠던 인생이 담긴 밥상 속으로 오늘 어머니를 다시 만나러 갑니다. 경남 거창의 한 시내가에서 물질에 나선 가족을 만났습니다. 버터 잡아서. 우리 임영감 버터 잡아서. 저희 친정 아버지시고요. 어디? 저기. 네, 친정 아버지고요. 아버지, 네. 저희 장녀 미래해녀. 그리고 우리 집 개구쟁이. 저희 애들을 저는 자연과 함께 그런 게 좋아요. 저는 그냥 건강하고 얘가 지금 많은 추억을 쌓는 아이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현숙 씨네 3대가 총동원돼 찾고 있는 것은 경상도에서는 고디라고 부르는 다슬기. 워낙 물이 맑아 민물 제첩은 덤이요. 다슬기는 늘 풍년이랍니다. 오늘 반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데? 저서도 많이 잡았어. 아빠 닮아서 짜리몽땅 한번 잡았다 아빠는. 이 다슬기의 주인이 따로 계셨네요. 나 어머니 내가 많이 잡았는데 제일 많이 잡았는데. 네가 제일로 많이 잡았어. 내가 형아 팬티가 제일 많이 잡았거든. 또 받았다가 제일로 많이 잡았어. 또 봐라 아이가 내가 알아. 내가 제일 많이 잡았다. 너는 작게 잡았어. 아이고 아들밖에 몰라요. 아우. 3대가 아니라 4대가 함께하는 현숙 씨네 여름. 이거 기억나지? 이거 뭘로 만들었어 그랬지? 물가랑 여지 뭐요? 그 머리카락을 왜 넣었어? 안에? 뭐가 안 나라. 이 머리카락 보이죠? 만지도 머리카락의 느낌이 다 나요 안에. 직접 할머니 모발. 녹이 안 쓴다고 하네요. 고디 깔 때 제 연장. 전용 바늘이 있을 정도로 다슬기를 좋아하신다는 하추리 할머니. 올해 99, 백수가 되셨습니다. 걸어 좁자. 하늘 비다. 비가 할매 비요 이까지 할매 비나. 아까워 다 먹어보자. 네가 동생한테 하듯이 동생은 그까지 할매한테 어떤 의미? 하늘 뭐예요? 그래 가만 잘 비이죠. 해! 이거 먹어봐! 아이고 음악하게 해. 이거 빨리 먹어! 아. 먹어, 김희서! 맛있나? 할매 맛있어? 최고! 정말 맛있다 가나. 맛있다 그래. 딸이 갔네. 맨날 싸워요, 저희는. 맨날 동네에서 나가세요. 그러면서도 서로 뽀뽀하고 안고 맨날 아까도 화이팅 하고 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할머니도. 젊은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폭염 속 행여 지치실까 할머니가 걱정돼 여름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물 끓일
때 뭐 넣으라고? 호박잎 먼저 넣으라고. 고디는 언제 넣어? 고대는 지금 넣고 고대는 넣고 나무로는 이거 전구지는 낭자이고 이거부터 끓여갖고 이거부터 넣고 요거하고 요거 먼저 넣을까? 몇 년 전만 해도 다슬기 국은 할머니 전담이었는데요. 기력이 예전만 못하시니 요리는 현숙 씨 차지가 됐다네요. 그래도 여전히 할머니가 손을 놓지 않는 요리가 있답니다. 그 다음 달에 온다 한 게 고추다대기 많이 해주래 작은아버지. 한국 나오면. 아이고 한사마이 많이 적금 자고 가는데 뭐 많이 먹고 많이 외국 나가 사업하는 둘째 아들도 곁을 지키는 큰아들과 손녀도 최고로 꼽는 할머니의 고추 다짐장. 다진 청양고추에 멸치를 넣어 볶다가 멸치 육수와 간장을 넣어 졸이는데요. 입맛 없는 여름엔 이것 하나면 물 말아 밥 한 그릇 뚝딱이었다지요. 맛있어요. 안 싱겁지? 왜? 너무 짜고 엄마 옛날 솜씨가 똑같아. 어렸을 때부터 먹어본 거이라서 그런가 엄마가 해주는 게 안 질리지 않아. 다른 음식보다는 안 질리게. 그걸 맛있어 하는 아들이 되려 안쓰러운 어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공부도 못 시키고 막 그래. 지금도 내가 공부 못 시킨 게 잘 원통해요. 공부를 시켰으면 지 고생 안 할 텐데 싶거든. 민직하니 소양 있어. 이제 소양도 없는데. 공부는커녕 고기 한 번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었던 참 가난한 여름이었습니다. 아무리 딴 것도 좀 해봐. 호박잎도 따고.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네. 요 한번 보세요. 여기 뭘까요? 이게 호박꽃이거든요. 여기 쑥놈이라요. 쑥놈꽃. 쑥꽃? 네, 쑥놈꽃. 쑥꽃이 있어요? 아유 당연하죠. 호박도 쑥놈 암놈 있죠. 암놈을 따면 왜 안 돼요? 호박이 없잖아요. 호박을 먹어야지. 꽃만 먹으면 되는가? 호박도 먹어야지. 필요 없는 쑥놈을 따야지. 쑥놈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죠. 열매도 안 맺는데. 이런 필요 있어요. 알뜰했던 할머니는 호박 쑥꽃도 허투루 두지 않으셨다네요. 호박잎 찌듯이 쪄가지고 무치면 끝입니다. 먹는 줄도 몰랐던 호박 쑥꽃이 할머니의 손을 거치면 구수한 나물 반찬이 됐다죠. 그 맛에 반해 현숙 씨도 매년 여름 할머니에게 배운 호박 쑥꽃 나물을 밥상에 올립니다. 할머니 밥상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여름 반찬은 장아찌입니다. 정종 1, 설탕 1, 식초 1. 그 손맛과 지혜를 배우고 싶어 틈만 나면 할머니의 장아찌 비법을 전수받는 중이랍니다. 장사로 바쁜 아들네를 대신해 손녀 현숙 씨를 키워주신 할머니. 저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40년 가까운 세월의 맛이 모두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머위꽃입니다. 얘가 머위잎이 나오기 전에 맨 처음 나온 게 머위꽃이에요. 아, 이게 꽃이에요? 예, 머위꽃으로 장아찌 담그면 이 향이 머물고 있어서 굉장히 진하고 좋아요. 네, 두릅 장아찌입니다. 두릅장아찌? 네, 돼지 감자. 할머니한테 다 배운 거예요. 할머니한테? 네. 할머니가 솜씨가 좀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좋았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는 많이 아실 건데 딸이 못 배운 게 아쉬워요. 근데 시집가고 나서도 꾸준히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찾아오시죠? 네네네. 집에 오셔갖고 장독 관리하는 법부터. 보통은 이제 엄마하고 손녀. 그렇죠. 항상 짠하시겠죠. 아이고. 왜 어떤 면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시집 가는 것도 할머니가 되게 걱정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장손이거든요, 신랑이. 그런 집에 가는 거 되게 걱정을 하시면서 부모님만 키운 게 아니고 할머니가 키웠으니까 가서 혹시 그런 대접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쓰셨어요. 절마다 장아찌를 담아 시집간 손녀 집에 몰래 놓고 가셨던 할머니. 세상 하나뿐인 우렁각시였고 세상 둘도 없는 엄마였습니다. 내가 있을게. 안 보는 게 어디 있노? 값 맞으면 되지. 그렇게 맞춰줘. 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렇게 그냥 빨리 그냥 넘겼을까? 가르쳐 주신다는 걸, 빨리 배우라는 걸. 그래서 그런 게 아쉽고. 이렇게 일일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모른다 그러고 잊어버렸다 그러고 그래 하면 된다 하고 하시니까 그게 아쉽죠. 빨리 배우고 싶어요. 맞지? 맞아. 와, 기똥차네. 엄마 같은 할머니와 딸 같은 손녀가 만든 여름 밥상. 그 추억의 한 끼가 차려졌습니다. 예. 손맛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할머니를 위해 끓인 다슬기국. 늘 받기만 했던 손녀가 드리는 여름 선물입니다. 아빠. 잘 드시네. 어? 네가 없어도 잘 드시. 또 따라하자. 보자. 덕분에 4대가 함께한 또 한 번의 여름이 무사히 지나갑니다. 가족들끼리 한 끼 식사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앞으로 자주 할머니도 오래 건강하게 사셔가지고 이런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네. 네, 아저씨. 오늘 지기. 즐긴다. 와, 사랑합니다. 지리산 아래 남원골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수고 많으시네. 잔치 볼일 모양이에요. 예, 묵 하려고요. 도토리 묵으려고요. 아 이게 진짜 도토리네. 예. 지리산에서 지리산 여기 오니까 이 도토리를 처음 보네. 귀한 생도토리에 절구며 맷돌까지 총출동한 호경마을. 이게 무슨 이 가루가 도토리 가루가 중국서 들어오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도토리 직접 갈아서 옛날 네. 방식으로 이제. 나도 한번 예, 돌려볼까? 이거 옛날에 해봤는데. 전통 방식으로 만든 묵으로 마을 분들은 여름 내내 시원한 별미를 즐기신다는군요. 이곳의 묵은 맛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올해 98의 김복래 할머니로부터 그 손맛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크게 잡수냐 뭐 크게 잡수 작게 잡수냐 다 드세요. 맛있네. 다 드세요. 할머니가 주니 더 맛있네요. 잘 먹으니까 좋아요, 애들이? 그렇죠. 오, 잘 먹은 것밖에 좋은 거 없어요. 맛있어. 그렇죠. 맛있어. 잘 먹어. 13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어려운 살림을 꾸리기 위해 묵을 만들어 파신 할머니. 5남매의 손주들까지 키워내셨다고 하네요. 가을철에는 밤도 죽고 도토리도 죽고 또 이제 그거 팔아서 또 우리 용돈도 주시고. 추석에 설빔 하나 또 좋은 옷 하나 또 사서 입혀주려고. 예.
그때 할아버지가 안 계셨던 때인가요? 그때 할아버지 안 계셨었죠. 남편마저 일찍 여의고 그 긴 세월을 할머니는 묵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자, 할머니 묵을 묻혔는데 간 좀 봐주세요. 자. 맛있다. 맛있어요. 이모과 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씻어야지 이거. 여름에는 도토리 묵도 좋지만 해초인 우뭇가사리로 만든 우무가 별미죠. 제철인데다 열을 내리는 효과도 있어 더위에 그만입니다. 약불로 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볶고 가야 돼요. 되게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끓이는 방법을 할머니한테 배웠죠. 할머니? 그렇죠. 예. 연세도 드시고 기력이 약해지시면서 할머니는 일손을 놓으신 지 오래입니다. 자, 우묵 완성입니다. 잊혀가는 할머니의 묵을 지키기 위해 15년 전부터 손자들이 가업을 잇고 있다는군요. 할머니가 시원한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정성껏 만든 우무가 완성됐습니다. 너무나 잘 됐다. 잘 됐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탱탱한 우무로 마을 안악들이 여름 별미를 준비합니다. 채썬 우무에 매콤한 고추장 양념과 상추나 깻잎 같은 여름 푸성기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입맛 돋우는 우무 무침이 탄생하죠. 아유 시원하다. 이거 더운데 엄청 내세요. 숙소에서 잘 끓인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옛날에도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구박을 했으니까 막 여기다가 스트레스를 싹 풀어버려야지. 이번엔 얼음이 필요한 냉국을 만들 차례인데요. 우무에 고소한 콩가루물을 넣고 오이로 고명을 얹은 우무 냉콩국. 여기에 얼음은 활용점점. 여름이면 할머니와 안악들의 답답한 마음까지 식혀주었던 우무 한 사발. 아따 요거 꽃이다 요거. 자네가 손맛이 좋네. 예. 겁나게 맛있어. 우리 묵도 하나 주고도 모르고. 아이고 하나가 아주 영원히 가보도 모르겠구만. 냉국하면 또 그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한여름에도 장작불을 떼며 묵을 만드신 할머니. 우무와 함께 그 고단한 여름을 달래주었던 것이 노각이었습니다. 손주 며느리들도 좋아하는 노각 깨국이 특히나 별미인데요. 우선 쌀뜨물에 깨가루를 넣어 치대가며 깨국물을 만듭니다. 시집와서 배우기도 했는데 전에 엄마가 육개장 하실 때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더 맛있다고 이렇게 꼭 하라고 하셨어요. 진하고 고소한 깨국에 더위식혀주는 노각을 넣고 간장으로 양념을 해 한 소끔 끓여내면 뜨거운 국으로도 찬 냉국으로도 좋은 할머니의 여름 별미가 만들어지죠. 다 넣어도 되겠죠? 그럼 다 넣어도 되겠죠? 이런 거 할머니 생각나셔요? 옛날에 일하서 본 거예요? 많이 해봤는데 실범은 까먹고 잊어먹어서 그러죠. 그렇다고 고마운 기억까지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 밑에다가 따님을 줘갖고 얼마나 내가 좋고 살려와요. 첫째는 그래도 할머니가 건강하신 게 손주들이 여기 마음 놓고 여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행여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13살 때 결혼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지금 흠이하게?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제가 까먹었어요? 100세까지 사시는 요인도 무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100살만 살면 괜찮았어요. 오래 살까지도 걱정이에요. 더 오래 걱정이시구나. 살까지도 걱정. 아유, 120살은 사셔야 돼요, 평균.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뭘 좋아하시나? 깻잎인데. 찬물에 밥 말아 장아찌 하나면 족하다는 할머니의 밥상. 하루에 삼시 세끼 다 드세요? 네, 드셔도 이제 조금씩 소식. 조금씩 소식하시지. 네, 제가 얹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손떨림도 크지 않으신데 건강하신 거예요, 그 정도. 지난주에 그러네도 최보람 오빠님 오시면 오빠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네.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나는 아유 우리 이쁜 누이 동생도 없구나 이래야지. 영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할머니 100살 넘기셨겠네. 100살 넘어가셔야지. 네, 그럼요. 건강하시고. 네. 사시는 데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것이 살아있음이 기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래도 대대손손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어르신을 뵙고 나니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달빛이 너무 밝아 달빛이 너무 밝아 등불을 끄어서야 이 사연을 적습니다. 어린 시절 주희 어머니가 일하시면서 흥얼거리셨던 노래인데 그게 하도 많이 불러서 외졌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 곁에서 같이 불러드렸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내가 때 늦은 이 나이에 후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불효자인가 봅니다. 곡창지대로 이름난 나주 다시면. 형님. 그쪽에 있어요. 여기 있다. 오케이. 시야를 가릴 만큼 울창해진 숲속에서 조금은 수상해 보이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이건 흙이 너무 좋아요. 뭐가 묻혀 있어요? 몸에 엄청 좋은 칡. 칡이요? 예.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장정 세 사람이 칡뿌리와 씨름 중입니다. 보통 겨울에 캐지만 여름엔 여름대로 쓸모가 있다네요. 지금 이게 암칙이죠. 이게 오동통 암칙이잖아, 암칙. 수칙은 이렇게 반드시 뻗은 게 수칙이야, 수칙. 즙을 끓일 때 암칙을 70%, 수칙을 30% 정도 비율을 섞어야 쓰지도 않고, 수칙은 좀 쓰거든요. 암칙은 좀 달고 단맛을 좀 더 먹는 거지. 와. 칡은 열을 내리고 갈증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여름에도 좋은데요. 이맘때 뿌리만큼이나 귀한 것이 이 칡잎이라고 합니다. 이파리에 좋은 약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끓여 먹든가 아니면 요걸 장아찌를 담가서 해 먹으면 더 입맛 도는 데는 그만이죠. 이렇게 한씨 집안 사내들이 칡 수확에 나선 건 집에 계시는 어머니 때문입니다. 거시기다 아따 이러고 컸는 탱이라고 내가 보면 달아질 감성게 무슨 말씀이죠? 더 적어져 감성게
아이고 도와라.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돼 매번 땀 흘리는 자식들. 그 마음이 고마운 어머니는 당신 드시라고 만든 칡차를 기꺼이 내주십니다. 싱싱한 칡잎이 생겼으니 부지런한 어머니는 서둘러 장아찌 담글 준비를 하십니다. 예전에 계곡에 놀러 갔을 때 상추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 칡잎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칡잎 뜯어가지고 연한 거 상추 대용으로 삼겹살 구워서 같이 쌈쌌어요. 맛있어요. 이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뻐셔가지고 입안에서 겉도니까 부드러운 걸로 싸서 먹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요리 보조는 막내 아들 종현 씨입니다. 그만. 나 살림할 때는 남자들이 절대 포기를 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남자들이 많이 도와줘야서 옛날하고 틀고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시켜요? 그렇게 허락해야 나. 며느님 좋으시겠네요. 네, 좋아요. 평생 혼자 집안일을 해온 어머니에게 옆에서 일손 거두는 아들 내외가 있으니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함께 담근 칡잎 장아찌, 알싸한 향이 일품이라네요. 아예 부엌에 자리 잡은 종현 씨, 보리풀을 만드는 중입니다. 풋내 안 나라고. 보리를요? 이것이 안 들어가면 풋내 나. 아들이 직접 농사지은 보리로 풀죽을 쏘서 이 여름 열무김치를 담급니다. 아유 맛있겠다. 맛있겠다. 보리풀을 넣으면 김치가 더 달고 고소해진다네요. 먹을 때마다 보리알이 톡톡 터져서 재미있는 덤도 있죠. 맛있어요? 간 맞아요? 우리 언니 손좀 일을 많이 해. 열무김치를 많이 담아서 그런가 봐. 이럴 정도 얼마나 아팠을까. 아파서 아픈지도 모르고 살았지. 옛날에 말로는 못해. 어떻게 고생하고 살았던지. 큰 집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두 몸뚱이만 나왔단께라. 두 몸뚱이만 나와서 이러고 살았어. 다 우리 언니 덕이지? 농사지어 오남매를 키우고 가르치느라 아픈지도 모르고 살았던 어머니. 여든을 앞둔 지금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습니다. 뭐 되게 많네요 이것저것. 상추, 들깻잎, 고구마, 까지, 오이 몇 가지 것을 심었네. 그렇게 많이 심으셨어요? 너무 집으로 어디로 안 가려고 우리에 따먹고 살라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무던히도 몸을 움직여야 했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 아끼고 오래 두고 먹을 궁리를 해야 했죠. 먹고 살만해진 지금도 어머니는 잔거리를 챙깁니다. 갈치자방이라고. 갈치자방이라고 이것보다가. 갈치? 예, 갈치자방. 말리야 팽팽 없을게. 그렇죠. 말려놓으면 좋을 때 말려서 반찬했어. 이거는 보리밥. 보리밥? 예. 지금은 그냥 나 먹고 잔들이 먹는데 찬물에다 시원한 물에다 말아갖고 된장에다 꼬치 찍어 먹으면 맛있었지. 농사 짓느라 바빠 여름이면 찬물밥이 끼니의 전부였던 때도 많았습니다. 농사일이 애트지. 그전에는 내가 다 하다시피 했는데 3년 후에는 이러고 못 되니까 얼마나 애터지요. 근데 차로도 못 가게 오지 말라게. 왜 못 가게? 그러니까 말이요. 나는 그냥 애터지 죽겠지 가보고자 해서.
이제 어머니의 평생 일터는 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6년 전 종현 씨는 회사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못 내려가겠지. 절대 못 내려가겠어. 나 시골에 산 거 치면 게 자식들은 도시에서 살리려고 마음 먹고 살았는데 내려와서 그 고생을 하려고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용진에 사는 것이 싫어갖고 넌도 못 사겠어. 돈 사서 뭐 하려고요. 우리 요러고 시골에서 땅 파기 치는데 애기들도 자 시골에서 살리려고 그냥. 요새 나는 더 고마워. 마음이 편해. 지가 알아서 다 함께. 늘 찬물에 밥 말아 드셨던 어머니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이 하나 있습니다. 메주가루에 묵은 김치를 넣어 익힌 묵떡자입니다. 메주가루가 들어간 게 묵떡자기를 했거든. 근데 이 바로 식혀갖고 국처럼 떠먹어. 국처럼? 떠먹어도 되고 물김치 나는 비벼 먹으면 맛있다. 난 뻑뻑해. 더 이상 혼자 묵떡장을 드시지 않게 어머니의 손가락이 더 굽어지기 전에 어머니 곁에 있겠다 다짐한 종현 씨. 이렇게 함께 묵떡장을 만들어 먹는 것이 종현 씨가 돌아온 이유입니다. 갈치를 소금에 절여 말린 갈치 자반은 자식들 단골 도시락 반찬이었죠. 나는 돈은 안 바랬어. 애기들만 공부만 시킨 거. 근데 왜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공부했을까요? 우리가 못 빼놓게. 어머니의 한과 바람이 담겼던 추억의 음식입니다. 종현 씨가 특별한 여름 보양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야, 흑산동어입니다. 흑산동. 흑산동어? 네. 우리 제가 옹어 단골집 있거든요. 거기서 해마다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이모가 좋아하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부탁하면 이렇게 갖다 주세요. 와. 네. 내가 워낙 홍해를 좋아한 게. 특히나 이빨이 약하셔가지고 홍어회를 드실 때는 편하게 드시거든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홍어 요리는 홍어의 보릿국입니다. 된장을 풀고 무와 김치 그리고 홍어뼈를 넣어 국물을 우려내는데요. 보리 새싹이요, 새싹. 보리순. 데쳐서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어머니 홍어회국 드시고 싶으실 때 이렇게 내가지고 해드리는 겁니다. 평생 보리 농사를 지은 어머니는 봄이면 보리순을 뜯어 홍어애를 넣고 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농사지은 보리순으로 홍어를 즐기시게 되셨네요. 아들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묵떡장입니다. 보양식을 앞에 두고도 어머니는 여전히 찬물에 밥을 맙니다. 다른 어머님들은 보면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나오신다든지 이러시거든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에서 일하시다가 그냥 잠깐 나오셔서 그 떼약볕에서 그냥 바로 물 말아가지고 드시고 뭐 바로 일하시고. 이게 제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지금도 뭐 너 이렇게 많이 벌었냐, 뭐 재산이 많냐 이렇게 물으면 난 재산이 엄청나고 많이 있다고 해요. 재산이 많다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어머님한테 부지런함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부지런함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나도 어머니의 손을 닮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앞으로 미래가 그러겠구나.
굽은 손으로 지어주신 여름 밥상. 아들은 이 한 끼로 뜨거운 여름을 견뎠습니다. 이른 새벽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아침을 마중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네. 우와, 야 해가 떴다. 이쁘게 떴네요. 뜬다 뜬다 해가 뜬다. 저 태양처럼 천직이 농부인 어머니와 아들은 오늘도 뜨겁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 고향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죠, 많이. 도움 안 돼. 뭐 무겁고 힘든 일은 다 하죠. 무겁고 힘든 일은 다 하고 또 해놓고 또 저 벌리도록 하고. 그래도 아들이 와서 있는 거다고 없는 거다고 다르도 봐요. 그렇죠. 예, 달라요. 있는 게 좋지. 흙만 지고 사는 건 부모 하나로 족하지만 5년 전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농부가 됐는데요. 지리산 중턱에서 색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군요. 아, 이 집이 문화이네. 양재중 씨, 아이고 높은 데 살아서 나이 먹은 사람이 허덕였어. 네, 안녕하시오. 반갑시다. 산꼭대기 산사생활 하시는구냐. 좀 산이 좀 깊어요. 근데 여기 이게 텃밭이에요? 이거는 저희 농장에서 이제 자라는 것들을 모든 걸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재배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채종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도 있고. 저런 거 저것도 심은 거예요? 예, 저거는 아마란스. 아마란스? 예. 곡물 자체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이 더 많아요. 이거는 가지. 가지? 예. 이게 다 큰 거예요. 이게 최고로 큰 거예요? 예, 이게 최고 큰 거예요. 이게 뭐요? 오크라라는 야채예요. 오크라? 네, 오크라. 이게 자르면 별 모양으로 되고. 별? 네, 별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진이 이렇게. 네, 이게 그 마하고 같은 그런 비슷한 작용을 해요. 마진 같은 게. 네.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얘가 이 종자가 우리 땅에서 적응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려요. 농부인 그가 앞치마를 두릅니다. 먼지를 털었어요? 앞치마를 맨다고 자랑한 거요. 아니, 앞치마 왜? 뭐 맛있는 걸 해주려고 다 맸구나. 저도 이걸 매면 예, 뭔가 사명감이 생기죠. 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참숭어 알을 구해 어란을 만드는 재종 씨. 이게 구우면 또 기름이 또 나와요. 그렇지. 그의 또 다른 직업은 셰프랍니다.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꽤나 실력 있는 일식 요리사라는군요. 그가 지금 선보이는 요리는 일본식 찬물밥인데요. 또 알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간장 양념을 해갖고 절인 거. 절인 연어 알이구만요. 숙성이 된 거네. 밥에 연어 알 절임까지 얹고 차갑게 식힌 닭육수를 부어 먹는 이름하여 어란 차츠게입니다. 그냥 그 물밥처럼 이렇게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지리산 산중턱에서 바다의 맛과 이국의 풍미를 음미하게 되다니요. 저렇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 사이에 붙을 사이가 없구만, 이 어란이. 그냥 밥은 그냥 확 녹아서 들어가네. 원래는 이 어란은 녹여 먹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란은 씹으면 이에 달라붙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네요. 그의 음식을 맛보고 나니 귀향의 이유를 듣고 싶어지는군요. 그래서 여기 왜 그걸 포교 월급도 많을 텐데 네. 왜 포교를 왔어요? 그때 이제 여기 원래 오래전부터 내려올 생각은 있었는데
갑자기 더 빨리 내려오게 된 것은 이제 어머니가 좀 편찮으셨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려오고 싶었고. 어머니가 대장암 진단을 받자 아들은 20년 만에 귀향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는군요. 손맛 좋은 어머니 덕에 요리에 눈을 떴지만 정작 어머니는 반대했던 요리사의 길. 그 일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남이 돼갖고 공부를 해갖고 누릴 생각은 안 하고 요리를 배운다고는 한정 안 했어. 그래서 뭐 아침에 들고 밥에 먹으려고 한다고 막 그러고 그런 게 항상 했지. 이제는 셰프인 아들과 함께 사는 덕에 어머니의 요리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만들어줘. 표고버섯, 홍합, 새우 그걸 갈아갖고. 해주기 전에는 앉아 저 미연을 조금씩 먹었지. 아무것도 안 못하지. 조금씩 먹었어.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들 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해주니까 그거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기력도 입맛도 없는 여름이면 된장에 청양고치며 멸치를 넣고 자작하게 끓여 여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표고버섯을 삶아서 그 물을 내야 돼. 그래야 맛이 삼삼해. 어머니의 비법이 담긴 멸고장입니다. 논밭에서 땀을 쏟느라 밥할 시간도 여력도 없을 때면 어머니는 후루룩 찬밥 말아 드실 냉국을 만드셨습니다. 특히나 가지 냉국은 아들과 어머니 모두가 좋아하는 최고의 여름 별미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 아들이 솜씨를 보탭니다. 냉국에 양념을 맡기로 했는데요. 유명 셰프인 아들의 솜씨가 어머니 마음에 들지 궁금해집니다. 안 맛있지? 어? 됐어. 됐어? 응. 됐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 치고. 참기름 나중에 치고. 깨소금 넣고. 원래 참기름하고 식초는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요리사가 둘이다 보니 의견이 서로 엇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손맛 닮은 모자지간이니 그 맛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어머니의 여름밥을 만든답니다. 민들레 밥에 들어갈 민들레를 우선 집 주위에서 흔하게 자라는 민들레를 뜯어다 살짝 데쳐줍니다. 민들레뿐만 아니라 그 고들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쓴박이라든지 되게 쓴데 그거를 쓰기를 좀 빼고 닭하고 올리게 되면 닭의 그 비릿한 맛이 없어져요. 닭은 껍질과 지방을 제거한 살코기를 골라 끓는 물에 데칩니다. 그다음에 여기 밥 씻어놓은 쌀 위에다 뿌려. 자, 2스푼. 그다음에 청주 2스푼. 간장과 청주, 물을 섞어 밥물에 간을 한 뒤 밥을 안치면 됩니다. 밥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뜸을 들이는데요. 네, 뜸 들일 때 넣어야 돼요. 처음부터 넣으면 뭐 더 많이 써요. 간에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닭고기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여름 밥으로서 아주 좋은 밥이 돼요.
다음 메뉴는 종일 땡볕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 위한 음료수랍니다. 깻잎과 비슷한 허브인 적자소를 끓는 물에 데치면 잎에서 물이 빠지는데요. 네, 여기에 레몬즙을 떨어뜨리면 식욕을 돋우고 철분이 많아 일사병에 도움이 되는 핑크빛 적자소 차가 만들어집니다. 어머니가 이 무더운 여름을 무탈하게 보내길 바라는 자식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밥상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조리하신 거고 이쪽은 아드님이 조리하신 게 이렇게 내가 갖다 놨어. 이건 가지 냉국요. 가지 냉국이네. 뭘 만들어서 이런 소금물 만들어. 좋아해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자주 만들어 먹고. 나도 좋아해 이건. 아드님만 얘기하지 말고. 뭐. 그저 냉국 한 사발 부었을 뿐인데 추억이 살아나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당신 밥그릇은 이 밥상에다 안 놔. 여기서 잡수고 여기다 놓으시고 반찬도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냥 거기가 참 가슴이 미네. 어머니가 물 좀 길어와라 그러면 시원한 물이 길어오면 여기다 이제 밥을 말아서 많이 드셨어요. 아니 안타까운 그런 것도 많았고요. 예. 찬물 말아 한 그릇 뚝딱. 그렇게 올해도 어머니의 뜨거운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를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10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그 어머니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낌없이 일생을 바치는 건 자식의 행복이겠죠. 근데 그 자식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리산 어머니는 소원이 이루어지신 거죠.